자, 24번도 일단 제목 한번 봐볼까요? 제목을 왜 봐야 되느냐.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language, 언어의 evolution이라는 것은 진화, 발전이죠. 이러한 것들은 심지어 세익스피어, 모르는 사람 없죠? 엄청 유명한 대작가죠. 대작가? 작가? 이 사람을, literate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아는, 읽고 쓸 줄 아느냐. 쌤이란 것은 절반, 반만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천재, 언어의 황제, 무슨 언어의 마법술사 이런 사람을 읽고 쓰는 것도 완벽하게 못하는 반만 하는 얼충이? 그런 비슷한 걸로 만든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핵심은요, 이 언어의 변화입니다. 이 세익스피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 시대의, 과거 어느 시대에 말 그대로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런 언어에 관련된, 또는 그 언어에 관련된 정확한 어휘를 알고 있던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일단 머리에 넣어놓고 한번 내용 봐볼게요. 자, 처음 부분에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이 emerge란 말은 출현하다, 나타나다라는 뜻이죠. continually는 지속적으로. 무엇에 대한 응답이나 반응이죠. 무엇에 대한 반응과 응답이냐. 새로운 상황들, 생각들, 감정들. 예전에 없었는데 요새는 막 그렇게 쓰는 그러한 어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어떤 표현들이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단어나 표현들의 이게 나타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언어의 evolution, 진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 우리 많이 알죠? 옥스퍼드, 요 쓰나요? 요새는 다 스마트폰 쓰니까 모르지만. 이 사전은 publishes, 뭔가를 출판한다. supplement는 보충. 원래 보충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충해줄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이런 해주는 거. 무엇을 보충해주는 어떤 그런 회사, 아무래도 내가 출판사니까 책이겠죠.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표현들에 대한 그것을 더 보완해서 뭔가를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보충물들을 출판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어떠한 new word나 어떠한 expressions, 이게 선행사로서 entered, 어디에 들어가다, 그 언어, 여기서는 아마 영어가 되겠죠. 그 언어에 진입돼 들어가는, 새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표현이나 단어들에 대한 보충 설명들을 출판을 한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이런 새로운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 deplore 란 말은 한탄하다,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것, 여기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죠. this가 나오거나 these가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것들, 이런 종류의 것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뭘까요? 위처럼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생성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말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한탄한다,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병렬 구조로 또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그럼 싫어하니까 뭘로 보겠어? as a drift. drift는 여기서는 벗어남이라는 명사로 우리가 지칭할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아하. 얘네들은 이렇게 보겠네요. correct한 영어. 야, 세상에. 올바른 영어로부터의 벗어남으로써 그것을 본다. 중요한 건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는 영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빈칸으로 해버리면 오해하겠네. 미안해요. 빈칸으로 하면 오해하겠네. 이거는 그냥 벗어남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뒤에 그러나 역접 접속사 앞에 내용 됐고요. 뒤에 뭔가 내용을 반전을 줘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뭐 하냐면 it that 강조구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다. 강조하는 내용이요. It was 뒤에 only in the 18th century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오직 18세기였다. 뭐가요? that 이하의 내용 봅시다. 어떤 시도가 was made, 이루어졌다. 뭐 하기 위해서? formalize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formalize의 뜻이 뭘까? 공식화하다. 뭐를? 스펠링이란 것과 punctuation이라는 것은 마침표 그런 것 같은 구두, 예를 들면 구두점, 이런 것들 있죠? 구두법 같은 것들을 영어에서의 이러한 것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어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확한 영어야. 이 정확한 영어를 여기서는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이 말 그대로 진짜 공식화 되어지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 건 오직
18세기였다. 그럼 18세기 이전에 어쨌는데? 그럼 소위 우리가 요새 말하는 correct한 English라는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그때는 틀린 거고 잘못된 건가?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bu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 앞에서 말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거 옳은 영어를 안 난다 하고 여기에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옳은 영어가 만들어진 게 18세기에 마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그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목적격 21세기에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는 주어는 the language입니다. would be 아마도 virtual 실질적으로는 unintangible 이해할 수 없는 intangible 이해할 수 있는 서로 반대겠죠. 여기는 would를 쓴 이유가 뭘까요? 가정법일 겁니다. 가정법 사실 아닌 가정법. 갑자기 would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왜 가정법으로 생각하는지. 왜 갑자기 안 쓰지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할 때는 우리가 뭡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죠. 이 부절 안에는 동사의 과거형, 나머지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죠. 아마 여기는 그 뒷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21세기 지금을 말하죠. 이거는 아마도 실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셰익스피어. 이 사람 진작 죽었죠.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사실상 현재 지금 여기 있지 않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는 뭐야?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만약 현 시대에 셰익스피어 살았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쓰는 말들 절반밖에 못하는 세미-리터레이트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 방금 말했던 그 내용. 주제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뭐뭐 역시 여기는요 and 뒤에는요 so가 주어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덧치게 해놨죠. 우리가 so do I, so am I처럼 그의 말하는 방식은 또 역시 우리들에게는 뭐야? 그럼 여기는 지금 생각된 게 would 다음에 be 이렇게 너무 복잡한가요? would be virtually unintangible까지가 아마 여기 이제 우리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게 그런 방식도 would be virtually unintangible to us. 반대로 또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역시 될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네. 저 비추얼리가 네. OOT에 들어가면 되나요? 자,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조동사를 사실은 원래 so를 쓰는 순간 여기 부분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 내용과 긍정적인 동의를 쓰기 때문에 여기 그냥 덧치라는 것은 문장에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가 바뀌었다는 의미인데 원래 의미는 여기 부분 굳이 따지면은 그거죠. 이거가 되겠죠. 뭐냐면은 His way of speaking to us would be virtually unintangible. 네. 미안해요. His way of speaking would be virtually unintangible to us. to예요. 역시 그렇다. 근데 그거를 역시라는 so라는 말로 바꿔서 그냥 축약해서 덧치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so do I, neither do I처럼 뭐뭐도 역시 그래, 뭐뭐도 역시 안 그래라는 그거를 이용해서. 오드이스에 이런 거가 있나? 그래요. 왜냐면 역시 이 부분도 뭐냐면 가정법이기 때문에 원래 문장 이거겠죠. 아까 여기다 한 적어둘까요? His way 다 적기 뭐하니까 아니 적읍시다. Speaking 원래 문장 이거겠죠. 이게 would 다음에 be virtually 그 다음에 뭐 unintangible 나머지 부분 뭘 쓴 거야? 맞죠? 맞게 썼는데 intelligible 뭘 쓴 거야? intelligible 써놔야 되는데 막 바쁩니다. 그 다음에 to us 이렇게 문장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도라는 말로 to를 썼겠죠. 이렇게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셰익스피어가 하는 그런 말조차 실상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역시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쓰지 않고 뭐뭐도 역시 그래요란 말 so do I, so am I처럼 우리가 앞의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우리가 동의를 할 때는 so를 씁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문장에 원래는 동사 주어입니다.
동사 주어를 쓰는데 이 문장의 동사는 would란 조동사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서 would가 만들어진 거고 주어는 보다시피 여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이때는 달라지는 게 하나 있죠. 뭐가 달라져요? 위에서는 셰익스피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잖아요. 얘 빼버리면 문장이 개판되죠.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to us라고 적어줘야 돼요. 겹치는 부분은 역시란 이 so가 엄밀히 따지면 이 so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대신해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의 도치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자, 내가 다른 부분 신경 쓰지 않고 여기는 마음껏 한 이유는 별로 아래 내용이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자, 근데 그거 하는 말의 방식도 요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거의.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estimate, 다음같이 측정하기를, 셰익스피어는요, 아마도 오직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약 25,000개. 45만 개인가요? 45만 개의 그 영어의 제너럴 유스니까 일반적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 중에 요 정도만 할 것이다. 오늘날. 역시 이 우드도 가정을 한다면 가정이겠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만큼 45만 개 정도의 언어를 쓰는데 그 당시 18세 이전이 내가 정확히 셰익스피어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옛날에 공부했던 거라 하지만 그 사람이 있던 시절에 있던 그 사람은 이 정도를 알았을 거다. 그 사이 이만큼 많은 단어의 갭이 나타났던 뜻이에요.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 언어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so in other words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다시 말하면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were to materialize가 원래는 구체화하다라고 나타난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were to 쓰는 이유는 불가능한 일을 뜻입니다. were to라는 것은 if 뒤에 were to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 런던에. 자, 이거는 불가능한 가정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오늘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게 were to 썼기 때문에 뒤에도 조동사 would를 써요. 이해할 거야. 평균적으로 오직 모든 9개의 단어들 중에 한 5개 정도만 반푼이 되는 반푼이 이 사람이 이런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여기서는 semi-literate 반만 한다라는 의미로 문장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언어의 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소위 불만을 갖고 있는 디플로 뭔가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올바른 영어에서 벗어난다. 그게 아니라 언어는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가 진화하고 출현하기 때문에 설령 몇 세기 전에 셰익스피어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처럼 뭐 굉장히 옳은 영어의 표본이었던 이런 사람이 지금 나타나면 지금 이거 너희가 옳다라는 그 영어를 이해를 못할 것이고 또 우리도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이해를 못할 것이다. 왜? 그만큼의 진화에 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새로운 단어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